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81년 페르난도 마니아 열풍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라 글로만 배웠는데요. 그해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인으로서 사이영상을 따내게 됩니다. 신인이 리그 MVP가 된 건 1975년 보스턴 프레드린과 2001년 시애틀 이치로 2명이고 2017년 에런 저지가 아깝게 실패하는데요. 하지만 신인 사이영상은 발렌수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39년 만인 올해 메이저리그는 제2의 페르난도 마니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이야기인데요. 1981년과 2020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981년은 파업으로 인해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단축 시즌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1981년 발렌수엘라의 초반 기세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1980년 19살 시즌에 불펜으로 나선 10경기에서 17과 3분의 2이닝을 던짐으로써 신인 자격을 유지한 발렌수엘라는 1981년 20살의 나이로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 투수가 됩니다. 그리고 1008경기에서 8승 0.50을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8경기에서 발렌수엘라가 모두 8이닝을 던졌다는 건데요. 6번째 경기가 10회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8경기 연속 완투는 되지 못했습니다. 제2의 페르난도 타티스의 초반 기세도 실로 무시무시한데요. 타티스는 오늘 텍사스전 홈경기에서 랜스린을 상대로 시즌 12호 홈런을 때려냄으로써 홈런, 타점, 득점, 도루 4가지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구에서 홈런왕과 도루왕은 양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체구가 작고 발이 빠르면 파워가 떨어지게 되고 체구가 크고 파워가 좋으면 발이 느린 게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인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홈런과 도루에서 모두 리그 1위를 차지한 선수는 1932년 38홈런 20도루로 내셔널리그 타이틀을 차지한 필라델피아 척 클라인이 유일합니다. 2018년 클리브랜드 호세 라미레스는 홈런왕과 도루왕에 모두 도전했는데요. 그러나 39홈런 34도루를 통해 홈런 4위, 도루 3위에 그쳤습니다. 1932년 클라인은 득점에도 1위에 올랐지만 타점왕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타티스는 내셔널리그가 아니라 홈런, 타점, 득점, 도루 4부분에서 메이저리그 1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타티스는 홈런 2위 트라우카는 2개, 타점 2위 볼티모어 산탄데르와는 5개, 득점 2위 트레버 스토리와는 2개 차인데요. 문제는 타티스를 포함해 6명이 공동 1위에 올라있는 도루가 될 것 같습니다. 타티스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 팬들에게는 친숙한 페르난도 타티스의 아들인데요. 타티스에게 메이저리그 역대 유일한 기록을 내준 박찬호 선수는 샌디에고 파드리스 구단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만난 타티스 주니어에게 아버지보다 더 대성할 거라는 덕담을 해준 바 있습니다. 타티스 주니어는 2019년 7월 8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샌디에고 역대 최연소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저 스타디움은 그로부터 20년 전 타티스가 말로 홈런 2개를 한 이닝에 터뜨린 장소였는데요. 이에 타티스 부자는 바비 본즈, 베리 본즈 부자와 함께 같은 구장에서 멀티홈런 경기를 모두 만들어낸 역대 두 번째 부자 선수가 됩니다. 아버지 타티스는 신체 사이즈가 180, 83으로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타티스 주니어는 190, 83의 늘씬한 몸매인데다 전력 질주를 했을 때 스피드인 스프린트 스피드가 상위 2%, 그리고 유격수 1위에 해당되는 평균 91.1마일의 송구 속도를 기록함으로써 카를로스 코레아와 하비에르 바에스를 제치게 됩니다. 2015년 타티스 주니어는 국제계약 유망주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7위, 후안 소토는 25위, 타티스 주니어는 30위였는데요. 결국 2015년 7월 게레로 주니어는 토론토와 390만 달러, 후안 소토는 워싱턴과 150만 달러, 타티스는 시카고 화이삭스와 82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화이삭스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이듬해 6월 샌디에고에서 제임스 실즈를 데려온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대가로 타티스 주니어를 내준 거였습니다. 샌디에고 프렐러 사장과 로건 화이트 부사장은 실즈의 자녀 연봉 5,600만 달러 중 2,900만 달러를 내주는 대신 고를 수 있는 유망주 풀을 늘렸고 결국 타티스를 고르는데요. 당시 타티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로건 화이트가 한 말이 지금 와서 보면 섬뜩합니다. 화이트는 타티스에 대해 프랜차이즈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 트라웃과 비슷한 부분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타티스는 자신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아버지가 만든 타자라고 답한 적이 있는데요. 타티스는 작년 7월 팬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로부터 항상 패스트볼을 노리고 있어라는 지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패스트볼 타이밍을 잡고 있으면 최근 유행하는 빠른 변화구, 즉 커터, 고속 슬라이더, 하드 커브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랜스 린이 던진 89마일 커터를 넘겨버린 타티스는 지난해 22개 홈런 중 16개, 올해는 12개 홈런 중 9개가 포심, 투심, 커터, 싱커를 받아친 공들인데요. 결국 타티스를 상대하려면 지난해 타티스를 3타석 연속 체인지업으로 잡아냈던 류현진처럼 체인지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타티스는 지난해 1할 9푼 1리였던 체인지업 상대 타율 또한 올해 2할 5푼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스타 탄생이 이루어진 2019년 올스타전에서 마이크 트라웃은 요즘 어린 선수들 중 누가 가장 눈에 띄느냐는 질문에 대해 타티스 주니어라는 말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트라웃도 유망주 시절에는 모든 매체에서 게레로 주니어에게 밀려 2위를 한 타티스 주니어처럼 1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트라웃은 2011년 브라이스 하퍼에 이어 유망주 2위, 2012년에는 하퍼와 맷 무어에 이은 3위를 하게 됩니다. 과연 게레로와 타티스의 관계는 유망주 시절의 평가가 뒤집어진 하퍼와 트라웃의 관계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게레로 주니어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타티스가 타구속도 96.3마일과 발사각도 10.6도, 하드히트 65.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타구속도 90.8마일과 발사각도 4.6도, 하드히트 46%로 모든 부분에서 타티스에게 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티스는 스피드 상위 2% 선수인 반면 게레로는 스피드 하위 11% 선수입니다. 타티스가 속된 말로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게레로가 좀 더 힘을 내서 더 재밌는 라이벌 관계가 됐으면 하는데요. 어쩌면 타티스의 라이벌은 게레로가 아니라 보 비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지난해 5월 23일 마지막 패배 이후 27경기 20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게리 콜은 오늘 시즌 5승이자 21연승에 도전했는데요. 하지만 천적에게 막혀 6과 3분의 2이닝 10K 2실점 노 디시전으로 물러났습니다. 게리 콜의 천적은 최지만인데요. 콜과 자신의 관계가 마치 슈어저와 추신수의 관계 같은 최지만은 콜을 상대로 홈런, 삼진, 볼넷을 기록함으로써 포스트 시즌을 포함한 상대 전적이 15타수 7안타, 타율 4할 6푼 7리에 2루타 3개, 홈런 2개, 5장타, 3볼넷이 됐습니다. 콜의 6경기 성적은 4승 2.75입니다. 반면 게리 콜의 또 다른 천적인 바우어는 올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을 따내고 3승 평균 자책점 0.68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지난 3일 디트로이트전에서 7이닝 더블헤더 최초의 완봉승 투수가 됐던 바우어는 오늘도 캔자시티와 더블헤더에서 7이닝 1피안타 완봉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바우어는 4경기에서 2완봉인데요. 올 시즌 전까지 바우어가 기록한 9이닝 완봉승은 통산 2개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